그 담당 과장님 오셔가지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 뇌경색이라 그 혈관이 좀 막혀가지고 저거 위험한 상태다. 그래가지고 이제 입원 근무를 했는데 그때 제가 혼자 살고 있다 보니까 장사 요거는 내가 여금을 못 한다 치더라도 가게 정리는 해야 되니까 병원에 책임은 안 진다. 그런 각서 접고 그럼 퇴원해가지고 가게 정리 다 하고 다른 병원에 이제 입원했어요. 한 달 동안에. 어느 정도 몸의 추스리 가는 과정에 이제 다시 일상생활 돌아가려니까 벌어놓은 것도 다 소비되고 그때가 저한테는 가장 좀 힘든 시기. 그때는 솔직히 옆에서 도와주고 이런 것도 없는 상태였고 그 무조건 내가 다 해결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도저히 헤쳐나갈 방법도 없었고 그래서 뭐 가장 극단적으로 생각한 게 내가 죽으면은 모든 게 끝이다. 나는 끝이다. 내가 생각할 게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가장 편하게 생각한 게 자살 시도고 그래 하다 보니까 그게 또 어느 정도 행동적인 그것도 갔었고 뭐 그게 또 한두 번 아니고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술과 담배를 보냈습니다. 술을 제일 많이 하루에 한 35병이 돼요. 그것도 하루가 아니고 뭐 계속 한 달 동안은 진짜 팬처럼 지냈어요. 팬도 지냈고 어느 순간에는 이제 솔직히 이렇게는 죽으면 안 된다. 뭐 본능적으로 그러면 좀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게 조금 생겼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깨어나가지고 그때부터 조금 먹고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다른 사람한테 도움 좀 구해야 되겠다. 자, 이런 마음도 가지게 되면서 이제 여러 주변 사람들한테 좀 물어보고 뭐 그때는 좀 먹는 것도 없으니까요. 반찬 수급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물어보니까 그 어떤 분이 여기 장성복지관에 주 1회 반찬 지원해준다 그런 이야기를 있고 해가지고 그때 또 복지관에 전화를 해가지고 내 사정 이야기하고 좀 반찬 지원 좀 해줄 수 있는가 좀 물어보고 그러면서 또 복지관에서 저희 집 가정 방문해가지고 형편을 보고 뭐 그래가지고 좀 더 주면서 이렇게 조금씩 이제 발전이 좀 됐죠. 우리 아저씨가 코로나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2년 넘었거든요. 처음 가셨을 때는 진짜로 너무 막 슬퍼갖고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계속 집 안에만 있었어요. 딸이 너무 혼자 이래 있다 보니까 우울하다고 퍼즐을 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퍼즐 맞추기도 하고 했는데 그것도 뭐 오전에만 하면 또 끝나니까 오후에는 또 계속 뭐 누웠다가 앉았다가 텔레비 보다가 뭐 그게 다예요. 그럼 또 눈물 나면 또 좀 울고 그랬는데 또 뭐 노래도 못 들었겠어요. 노래도 보면 듣다 보면 또 그 사연이 아저씨하고 같이 있던 사연이 자꾸 생각이 나갖고 또 눈물 나고 그래서 텔레비도 안 봤어요. 그냥 바보같이 멍청하게 이래 지냈는 것 같아요. 아저씨 가고 나서는. 그랬는데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찾아왔어요. 너무 복지관에서 저를 너무 생각해줘갖고 작년 여름에 요트 타러 간 것도 기억나고 또 반찬 해주는 그런 것도 좋아요. 1인 가구들 반찬에가 다 갈라주거든요. 나눠 먹고 또 1인 가구 집에 갖다도 드리고 그러거든요. 그것도 좋았고 베이커리 그것도 가거든요. 가면 만들면 그걸 가져와요. 너무 좋아요. 그래갖고 내 혼자 다 못 먹으면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손녀들 먹으라고 주고 또 저거 안 오면 내가 또 갖다 주고 그래요. 좋아요. 그 집안에 가만히 있고 뭐이다 보니까 정신도 나태해지고 몸도 자꾸 나약해지고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는 그래가지고 용기 내가지고 내가 목병에 참석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처음 배운 게 그때 어서 재밌었어요. 그때 그래 솔직히 내가 직접 만들다 보니까 좀 뿌듯함도 내가 옛날에 공장 생활하면 이런 생활할 때 만들었던 이 모든 게 다시 새롭고 내가 또 일을 할 수 있구나.
뭐 그런 게 갑자기 가슴이 막 올라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좋은 거는 앞으로 계속 다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제 계속 참여하게 되고 또 저를 이렇게 좀 해준 게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 숨죽여 울지 마요. 그 불 꺼진 방 안에서 알아요 얼마나 힘든가요. 물새듯 빠져나간 그 희망과 노력들이 헌 표정과 한숨 남겨줬나요. 그댄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쉬어가도 끝난 게 아니니까. 캄캄한 아침 덜 외롭게 걸어요. 터지는 생각들로 잠 못 들고 힘든가요. 알아요 그 마음 나 또한 늘 그랬죠. 가슴속 불덩이가 차던 숨을 짓누르면 뛰쳐나가 밤새 뛰던 미친 밤. 그댄 넘치게 잘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틀렸어도 끝난 게 그러니까 이제 처음 이게 4개 복지관이 컨소시엄으로 1인 가구 지원 사업을 시작할 때는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없는 맨바닥에 헤딩하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1인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단계에서 발굴단도 모집을 했고 쉽게 말하면 주민들이 발굴단이 되어서 고립되어 있는 주민을 찾아가서 발굴하고 지원을 하는 이런 형태로 거의 1인 가구 지원 사업의 토대가 마련되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원만 하면 되는 이 단계까지 왔는데 중단되었다가 다시 만약에 다음에 이런 사업을 할 때 또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고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은 단단히 다져졌으니 이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1인 가구 지원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사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개 기관이 움직이니까 지역 자체가 인식이 변한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내가 사회복지사서 일을 할 때 나는 덕천복지관에 근무하고 있으니까 덕천동에서만 뭔가를 사회복지를 해야지
라기보다는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내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지역 전체의 어떤 네트워크 또는 지역 전체가 함께 하나의 공동된 목표를 가지고 움직인다면은 조금 더 효과성 또는 효율성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만의 또 사회복지사로서의 어떤 그런 가능성을 이번 또 엿봤던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실 도구에 대한 생소함 그런 거보다는 이 같이 어울리는 자리 자체를 조금 어색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활동을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 자체로도 되게 함께 하는 마음, 공동체 그런 마음이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게 조금 더 빠르게 그냥 얘기하고 하는 것보다 내가 무언가를 함께 같이 한다는 그런 마음이 빨리빨리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인사하실 때 인사를 안 하시거나 눈을 안 마주치시거나 아주 이렇게 뭐 속으로 들어가는 듯한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시다가 조금 지나면 이제 눈에서 좀 밝아지시고 따뜻해지시고 먼저 인사를 나누시고 목소리도 좀 커지시고 나오는 단어도 단어보다는 문장으로 길게 얘기하시고 그리고 저 강사들과의 친밀감도 느끼시지만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과 친해지셔가는 모습이라든지 이제 시작되었구나 집에 있었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것들에서 보람을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 끼를 때우는 개념 말고 우리 이웃에 있는 주민들과 함께 와서 웃고 차도 마시고 얘기도 하고 정보도 나누고 오다 가다 시장에서 만나면 서로 인사도 하고 그런 만남의 기회를 좀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게끔 집에서 있지 말고 나이가 들어서 갈 때까지 함께 가는 그런 인생을 좀 마무리하는 게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누군가의 따뜻한 손짓이 나한테는 스스로 큰 행복이 되었고 그 행복이 지금은 충만하기 때문에 그 행복한 충만함을 다른 사람한테 또 베풀 수 있도록 같이 좀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덜 지치고 덜 외롭게